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배웠던 함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 함수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 지원자 상위 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위 순위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큰 값이 1이 되도록 순위를 구해봐라. 자, 근데 문제는 1에서 3까지 1위, 2위, 3위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전부 공백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값을 구할 위치에다가 놓고 함수를 불러내면 되는 거죠. I 5번 셀에서 우리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5번 셀에서 일단 우리가 순위도 구해야 되고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인지도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순위가 찍히고 아니면 공백이 찍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함수 마법사에 가서 일단 논리 범주에 if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그 다음 랭크 함수를 불러내서 지원자 이 값이 지원자 값이 들어있는 이 블럭 안에서 그 다음 인문과학대학부터 법정대학, 경상대학 이 모든 값들이 지원자가 범위가 똑같이 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주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1위가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alse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 if 함수에 아직 인수 자리에 들어갈 값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수식 입력 줄에 if를 클릭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값이 1등, 2등, 3등까지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가. 자,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는 순위를 찍히게끔 하겠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랭크 함수를 한 번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가 찍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라고 했으니까 다운표를 2개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하면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신청료 총액입니다. 2번이죠. 자, 신청료 총액은 지원자를 신청료라는 걸로 곱해서 그 결과값을 1000단위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얘 보이는 것처럼 34,567이다 라고 하게 되면 3만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대신 신청료라는 거는 우리가 표를 보게 되면 신청료는 이 지원자마다 다 곱해주게 되니까 이 셀에 대해서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주소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운드 함수로 자리를 정리를 할 거니까 라운드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값을 곱해야겠죠. 지원자 곱하기 신청료. 신청료는 모든 단대에 다 곱해질 거니까 F4번 키로. 그 다음 자릿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값을 보게 되면 123만 4,567원일 때 만자리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만자리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 자릿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이죠. 4. 네 번째 자리. 자, 근데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4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값을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 봅니다. 자, 그렇다면 5,000원이 반올림 돼서 8만원이 돼야 되니까 158만원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인문 계열 증감 인원 합계를 구해봐라. 자, 그래서 조건 입력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결과값에 명이라는 글자를 넣어봐라 하는 겁니다. 자, D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죠. dsum 함수에다가 %, 기호로 명이다. 이것도 한번 붙여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이 13번 셀에 값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셀 포인터를 두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dsum 불러냅니다. 자, dsum을 불러내면 범위를 먼저 줘야겠죠. B4에서 H12까지 함수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넣었던 부분 여기까지를 범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증감 인원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위를 선택한 것 중에 증감이란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필드에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리고 조건은 인문 계열인 것. 계열이 인문인 것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계열이 인문인 것.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명이다 라는 글씨를 넣으라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맨 끝에 %, 붙여주고 문자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명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신청 2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D14셀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요일을 구해라. 그래서 함수는 choose와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라 했습니다. 요일은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이라고 요일이 다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날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D14라는 셀에. 자, 그래서 D14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주어진 날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요일인가 선택할 거니까 찾기 참조의 choose 함수로 갑니다. 자, choose 함수에 가면 이제는 찾기를 해야 될 값을 인덱스 넘자리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weekday를 날짜 시간 범주에서 weekday를 찾아서 날짜가 있는 자리 D14번의 셀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어진 그 숫자를 리턴하는 타입이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이거는 이제 반환되는 건 숫자 값으로 주는 건데 일요일이 시작으로 1, 2, 3, 4가 간다면 여기는 1을 월요일이 1이다. 일요일은 7이다. 이렇게 주려면 여기는 유형을 2라고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해볼 때 유형을 월요일이 1이 되는 값으로 사용하는 게 혼돈되지 않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ekday 해서 값을 넣고 choose 함수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ekday로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1이라면 나는 월요일, 2라면 화요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는 일요일도 넣어야겠다. 그럼 일요일까지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청할 때는 보통 평일에 신청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굳이 일요일을 안 넣어도 된다.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근데 일단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올 수 있는 값은 위크데이로 1에서 7까지 값을 갖고 오니까 넣어주는 게 정석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렀더니 요일이 금요일이다 라고 찍힙니다. 자, 그 다음 지원자가 두 번째로 많은 단과대학을 한번 알아보랍니다. 자, 단과대학을 알기 위해서 전과 코드부터 지원자 평균 학점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지원자가 두 번째로 많은 대학은 어딘가 라고 알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덱스 함수부터 불러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 가서
찾기 참조 영역의 인덱스. 자, 여기서는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배열의 행,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B5번 셀부터 들어있는 값을 선택해 주면 되니까 B5에서 H12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행은 내가 찾는데 두 번째로 많은 단과 대역이에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란 건 라지 함수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서 매치 일치되는 함수를 쓸 건데 매치 함수로 불러낼 건데 여기서 라지로 두 번째 가장 많은 값 이걸 찾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라지 함수를 불러서 지원자 그룹, 이 지원자 그룹의 두 번째로 많은 값 이렇게 찾아내죠. 그럼 28이라는 값을 찾아내는데 다시 매치 함수로 돌아와서 범위를 여기에서 28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치 타입은 false로 그냥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치에 대한 함수를 두 번째 큰 값 찾아내고 그 값이 어느 열에서 몇 번째 행에 있나 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인덱스 함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제 칼럼 내가 몇 번째 단과 대학이 알고 싶은 거예요. 범위 정한 거에서 하나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두 번째 해당되는 값. 그래서 확인 누르면 첨단 과학 대학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지원자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원자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했는데 지금 단과 대학 옆에 보면 경상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이 지금은 이 단과 대학 목록에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가 바꿀 때마다 해당되는 공과대학이다 라고 하면 공과대학의 지원자는 몇 명,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이다 라고 하면 경상대학의 지원자는 몇 명,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상대학이라는 이 목록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되는 값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라는 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목록으로 사용할 거다. 목록으로 사용하는 범위는 인문과학대학부터 체육대학으로 내가 단과대학에 넣어놓은 이 값으로 사용할 거다 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면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원자 이 자리에서 vlookup으로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함수 마법사의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자, vlookup 가서 내가 찾을 건 경상대학이라고 찍혀 있는 값 H14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내가 찾아낼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과 코드는 필요가 없겠죠. 단과대학을 찾아갈 거니까 단과대학. 자, 그래서 C5번 셀부터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동일 가능 인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테이블은 지글지글 선택되어 있는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 F4 키로 절대 주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칼럼은 내가 범위를 정했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올 거는 단과대역부터 선택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내가 찾을 거다. 그래서 3이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를 시키려면 true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을 찾아올 거니까 false, 제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경상대학은 17명, 또 인문과학대학 했더니 35명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대학은 9명. 자, 그래서 우리가 Vlookup을 쓸 때 이렇게 유효성 검사라는 파트를 쓰게 되면 내가 임의로 어떠한 값을 틀린 값을 넣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값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을 좀 높일 수 있다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 값을 받는데요.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란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 자, 값을 이렇게 구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값. 자, 증감이 0을 초과하고, 그 다음 계열이 인문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파란색으로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증감이 있는 자리는 G5번 셀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셀이 됩니다. 그 다음 계열이 있는 거는 D4번 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감이라는 열제목, 그 다음 계열이라는 열제목, 이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열제목에 해당되는 값들이 0을 초과하고 여기에 이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 하나, D의 조건 하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AND 연산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근데 이 자리에 접속사가 이거나 라고 하거나 혹은 또는 이라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조건이 두 개가 있지만 어느 한쪽만 만족을 한다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OR 연산입니다. OR. 자, 그래서 우리가 행 전체에 어떠한 값을 줄 때, 그리고 그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면서 접속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AND 연산이다, OR 연산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AND 연산인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행 전체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행 전체에 색깔을 적용하겠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행 전체, 내가 표시를 할 데이터들 DSF C01부터 41만 원이다 라는 값까지 블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조건부 서식, 여기에 있겠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뭐 색깔을 뭐 데이터 막대로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새 규칙이라는 버튼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새 규칙. 자, 새 규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값을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거다. 자, 서식은 우리가 파란색 글꼴을 준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식에 가서 글꼴 색깔을 파란색으로, 글꼴을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파란색을 적용할 애가 어디 있나 이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감이 0 초과이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and 하고 괄호를 열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증감이 있는 자리, 여기서부터 비교해서 얘가 내려오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증감이 있는 자리 G5번 셀에서, 자, 근데 얘는 위에 첫 줄부터
5번 행부터 12번 행까지 비교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처음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달러 G, 달러 O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5번 행은 바뀌고 G는 안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G 열은 달러가 있어도 돼. 근데 행은 달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얘를 찾아가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달러 기호를 없애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증감의 첫 번째 행에 있는 애부터 비교를 하는데 0 초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0보다 큰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상, 미만,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초과니까 어떠한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0보다 큰 값, 요게 초과죠. 그 다음에 0 이상이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0 미만이다. 그러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하다. 그죠? 0보다 이하다 라고 하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라고 했으니까 G5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고, 하나 조건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이 계열이 인문인 행이에요. 계열이 인문이라고 찍혀 있는 거. 자, 그러면 계열이 있는 자리는 클릭해 봤더니 D5번 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D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지만 5, 6, 7, 8 해서 12까지는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러 기호는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D5 셀에 있는 값이 같은가? 뭐하고 같다? 문자니까 쌍따옴표 하고요. 인문하고 같은가 해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이 맞다면 이제 파란색으로 적용을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보는 거죠. 자, 눌러봤더니 두 줄 인문인 계열에 대해서 증감이 0 이상인 거. 그럼 여기는 경상대학 인문인데 얘는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얘는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음수를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났다면 돈에 관련된 거, 얘는 셀 서식을 우리가 원표시를 붙여주게 됩니다. 통화, 원표시. 그 다음에 순위 구하는 gat이니까 얘는 중간에 오도록, 값들 구했는 거 중간에 값이 오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국가대학 얘도 정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젠 기본적인 그 값을 구하는 기본 예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늘 하나하나 배웠던 함수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써봤고, 그 다음 셀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한 행에 걸쳐서 색깔을 전부 다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글자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부 서식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